블루프리즘 코리아의 허강무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지능형 컨택트 센터의 방향성과 디지털 혁신 워크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5가지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예, 첫 번째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컨택트 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글로벌 컨택트 센터의 시장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양한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고객이나 그다음에 기업 상황에서 어떤 채널의 그런 방향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런 발전하다 보니까 컨택트 센터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함에 따라서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직면한 그 과제 중에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높아지는 고객 기대치가 많은 기업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만족도 유지를 하는 게 내부적으로는 주요한 과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채널이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기반으로 해서 높은 효율성,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개선, 그 다음에 규모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오류 제거 및 품질 보장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성으로는 기업들이 다양한 어떤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기반돼서 고객 경험 관리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옴니 채널, 그 다음에 AI, IoT, 빅데이터 같은 그런 DT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건지, 그리고 서비스 확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만들었죠. 특히 채팅이나 이메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챗봇,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멀티 채널을 도입을 했지만 기업의 조직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에 부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투자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AI든 IoT 관련된 D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메일, 그 다음에 고객 피드백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리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런 게시물도 취합을 해서 그에 대한 적합한 어떤 차선책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고객 경험 향상 방안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채널상의 그런 유지, 그 다음에 자동화를 내부와 외부에 혼합한 형태로 빠르게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에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그 다음에 백엔드 시스템을 연결해서 고객에게 싱글 뷰, 통합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채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컨택트 센터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컨택트 센터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여정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지능형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된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워크로드나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어떤 부하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로 발신자 데이터를 일관되게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적용을 해서 통화 품질을 분석을 하고 고객이 어떤 보이스로 응답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을 해서 그
게더링된 그런 백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그런 기술을 컨택트 센터에 적용했을 때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에이전트나 상담원들이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그런 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방안, 그리고 새로운 상담원이 조인했을 때 그와 더불어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나 기존에 응대했던 업무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계속 연장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방안,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 절약, 그리고 비즈니스의 탄력성 향상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컨택트 센터의 자동화 여정을 보게 되면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컨택트 센터의 투자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해서 셀프 서비스든 아니면 논콜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부분, 그다음 상담원이 많은 부하가 걸리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그 해당되는 처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축소하고 그에 대한 퀄리티와 고객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시스템을 프론트 오피스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건지,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에 연결해서 대응률을 어떻게 높이고 해결 방안을 빠르게 어떻게 처리하는 속도를 향상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 및 상담원 경험이 간소화 및 개선입니다. 복잡성과 회전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회전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60도 뷰 관련된 화면을 에이전트나 아니면 고객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도출시키고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을 해서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재택근무나 모바일 근무 관련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빠르게 적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고객, 직원 및 파트너를 위한 엔드-투-엔드 디지털 혁신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웹 서비스, 모바일 앱, 음성인식, 챗봇 관련된 통합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나 SM에 대한 추적을 중단하는 사전 예방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어떤 응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하고 제공할 건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많이 구성되어 있던 내부 시스템 같은 CRM이나 ERP, 그 다음에 BPMS 같은 그런 솔루션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백엔드 오피스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시키는 게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택트 센터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접목 가능한 영역이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접목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비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반복 작업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효율성이 낮은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접목 가능한 영역을 보게 되면 수동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동화 부분, 그다음에 오류 제거,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배포 처리 관련된,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에 대한 로봇 생성 부분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방안으로는 대화형 프로세스별 양식, 그다음에 AI 기반의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 차원에서 보게 되면 로우 코드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 그다음에 코딩이 필요 없는 그런 개발 솔루션이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옴니 채널의 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이퍼 오토메이션 내부적으로 있는 그런 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케이스 생성이나 처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형 자동화 부분에 포함되는 AI, ML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존 내부 시스템과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메일의 의미 추출이나 그다음에 추가 정보 수집, 그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답장을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반응과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술을 적용해서 상담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부 백단의 자동화 프로세스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목 가능한 영역을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좀 강조를 했던 옴니 채널을 좀 보게 되면 옴니 채널에는 다양한 채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이메일, 그다음 챗봇, SMS 등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옴니 채널을 접목한 가능한 항목을 보게 되면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셀프 서비스, 그다음 모든 채널 기반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싱글 뷰, 그 다음에 옴니 채널 상에서 뭐 억제력 강화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 그리고 이제 첫 문의 해결을 어떻게 빠르게 해결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향상을 시켜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목 가능한 영역을 보게 되면 수신된 이메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렬을 하고 그다음에 수동 작업을 제거를 해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한 예약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재입력할 필요가 없이 서비스 예약을 내부적으로 백단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LP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고객 요청을 분류하고 그 다음 잠재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뭐 학습 알고리즘 부분, 그 다음에 아웃풋을 위한 뭐 지능형 자동화의 봇 관련된 스크립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혁신 사례입니다.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능형 자동화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관련된 기반으로 해서 컨택트 센터를 구축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텔레포니카의 사례고 스페인에 있는 통신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고객의 그런 기대치나 그다음에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런 압박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소비자의 기대를 증대를 시킬 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 뭐 통합형 API가 없다든 아니면 뭐 모놀리식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서 블루프리즘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블루프리즘 솔루션 기반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자동화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뭐 유연하고 빠른 시장의 프로세스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이 빠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 프로세스의 기본 베이스로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UI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0개의 데스크탑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컨택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을 통해서 1년 내에 되게 빠르죠. 1년 내에 비용의 38%를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옴니 채널 기능을 제공을 해서 고객 응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상담원들이 소모되는 그런 시간들, 뭐 대응되는 시간들이죠. 이런 시간들을 30% 감소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레포니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관련된 여정을 위해서 총 3단계로 추진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서비스를 검토해서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먼저 자동화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핵심 원칙으로 직업 역량 강화나 효율성, 자동화 관련된 여정 부분을 어떻게 첫 단계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목표로는 품질 향상, 오류 감소, 가치가 없는 작업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순한 프로세스로 자동화시켰고요. 두 번째 단계들은 그 다음 프로세스로 자동화되지 않은 그 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정이나 시간이나 그다음 자원이나 그리고 이런 적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트너도 발굴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조직 내부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화고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B2B나 B2C를 같이 고려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고객관리센터에 자동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응대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 감소나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 및 그다음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용 효과로는 연간 자동화 절감이 55,500불에 관련된 $10,000가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 우수한 사용자 경험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응대 시간이 단축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컨택트 센터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런 컨택트 센터에 디지털 혁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상담원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선 이런 네 가지 영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능형 자동화를 통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쉐도잉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결과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어 처리의 도입,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로봇, 지능형 자동화 프로세스죠. 이 부분을 통해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부 서비스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걸 위해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검토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담원한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영역 기반으로 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콜 프로세스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옴니 채널 통합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여러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여정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대량형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 화면상에 모든 고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다양창에 대한 그런 UI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봇을 트리거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관련된 DB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필드에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서비스, 그 다음에 오류 및 사기를 제거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지침을 에이전트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나 아니면 그런 대응에 대한 그런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미래 알림이든 그 다음에 다중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형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의 그 콜 플로우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에이전트가 해당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족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싱글뷰 관련된 건 360도 관련된 뷰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담원이 일일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런 형태의 많은 시간이 소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뷰를 도입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상담원한테 화면상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보여준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을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자동 응답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질문했거나 응대했던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신상 정보나 고객이 기존에 응대했던 어떤 히스토리 정보, 그 다음에 고객에게 관련된 그런 백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필요한 사항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미 상담원과 콜 통화를 통해서 이 고객이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기존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일일이 화면상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다면 고객이 응대하는 아니면 챗봇이든 아니면 보이스를 통해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응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한 18분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이런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8분의 시간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단에 보게 되면 고객 응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후속 처리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가 도입됐을 때는 이런 상담원이 대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디지털 작업자를 통해서 이런 상담원이 응대하는 통화 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현재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고객 뷰 관련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담원이 보고 있는 그런 360도 뷰 관련된 화면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보는 화면을 보게 되면 이미 고객이 응대했던 어떤 정보 기반으로 해서 고객 정보, 그 다음에 보류 중인 작업이나 아니면 최근의 액션이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오퍼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 조치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검색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링크 정보들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요. 이런 기반으로 해서 예측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의 첫 단계로는 고객이 응대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3개의 디폴트로 디지털 작업자가 돌아가면서 관련된 응대 시점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개더링해서 상담원한테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한 컨택트 센터의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엔드투엔드의 디지털 기반의 청구 프로세스 개선을 한번 이그젠플로 한번 볼 수 있고요. 이런 블루프루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옴니 채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런 내부 시스템 간의 레거시 시스템 간의 그런 데이터를 게더링하거나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블루프루징 같은 경우는 서비스 어시스트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해서 청구인이 뭔가 이런 보험 관련된 청구를 했을 때 이미 서비스 어시스트는 고객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문서가 뭔지를 고객한테 이메일로 전송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기반으로 받은 문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내부 시스템에 반영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고객한테 전송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컨택트 센터의 필수 요소고요. 우선은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전략전 우선순위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기반에 서 필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서 뭘 향상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우선순위의 부분은 비즈니스 운영 모델의 재설계나 아니면 옴니 익스페리언스 관련된 참여 보장, 그 다음에 스마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여기에는 개발 프로세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우선순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채널에 대한 자연어 사용이나 아니면 옴니 채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중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 응대 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응대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높은 유연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서비스로 검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객 응대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향상,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응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한 판매나 아니면 교차 판매에 대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택트 센터의 자동화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콜 스크립트 통합이나 아니면 비동기 작업에 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처리,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 기반에 대한 동적 생성 화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챗봇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웹이나 모바일 부분을 통합할 것인지의 부분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백엔드 시스템 간의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부분, 그 다음에 코드가 필요 없는 사항에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신규 서비스나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능형 자동화 부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강한 문자 인식 OCR이죠. 그 다음에 조직의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도 이런 기술 조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셀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및 고객 경험 간소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경험 최적화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수작의 프로세스가 되게 많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작업에 그런 필요로 하는 시간들을 감소를 시켜서 신속한 대응 및 해결,
그리고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 블루프리즘의 서비스 어시스트가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필수 사항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인프라 시스템이나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모바일 근무, 그다음에 외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채널 기반의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식 서버 기반의 온프라미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병합된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기반으로 디지털 작업자는 안전한 중앙 집중식 서버 환경에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반을 통해서 상호작용, 그다음에 디지털 작업자와 그다음에 상담원 간의 이런 서로 연계나 감사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어시스턴트 기반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다양한 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빠른 응대를 위해서 이런 대기열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내부 프로세스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지능형 자동화로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이제 디지털 혁신하거나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런 TCO나 ROI가 기본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어떤 업무 처리를 위해서 어떤 시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업무가 많이 몰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보유할 것인지, 그리고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런 시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고객 응대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와 직원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컨택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필수 항목,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런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떤 필요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정책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그런 항목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컨택트 센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화 우선순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운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자동화 여정 그런 3단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통해 고객의 트랜잭션의 100%의 자동화 처리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량, 그 다음에 규모 확대, 그 다음에 오류 감소에 대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고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이런 디지털 혁신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는 서비스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백오시 시스템 간의 연계와 그 다음에 백오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차선책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고객에 응대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상담원들의 그런 효율성과 그 다음에 업무를 단순화하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리즘의 서비스 어시스트는 대기 시간과 통화 시간을 기본적으로 단축해서 고객 응대 시간, 컨택트 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평균 처리 시간을 최대 75%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다양한 이런 컨택트 센터의 니즈나 그 다음에 직면된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많은 기업과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지능형 자동화, 특히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자동화 기반으로 해서 컨택트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고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